공영주차장은 텅 비어있지만 전주 신시가지 주변 상가는 불법 주정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시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에 떨어졌을 때 충격이 크기 때문인데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합니다. 충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의 13배에 달합니다. 도내 미세먼지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을 2곳이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13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였는데 정작 이용하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유료인데다 홍보 부족으로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번화가인 서부 신시가지. 길을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빼곡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나 횡단보도 위는 물론이고 인도를 점령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서부 신시가지의 한 인도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는 최근 건설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과 달리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120년이 넘는 주차 대수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전주시가 신시가지에 주차장 2곳을 만드는 데 쓴 돈은 130여억 원. 하지만 주간 이용률은 10%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차비도 하루 24시간에 6천 원으로 많이 비싼 편도 아닙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밤에 많이 밀리거든요. 낮에는 전기주차 차량들이 대부분이에요. 조금 많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에요. 답답한 것은 시민 대다수가 주차장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주차할 곳이 많지가 않고 주차요금도 너무 비싸서 항상 사가지고 오기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했었는데 공영주차장이 생겼다는 건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만큼 공영주차장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 요구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원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 이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말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또 다른 골재 채취업자 B씨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2천만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젊은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응시 기회가 제한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절박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전주 천변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신변을 비관해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지만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이 여성은 임용고시에 떨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을 4번 정도 봤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실망도 하고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전주의 한 고시원에서 30대 공시생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미처 보내지 못한 엄마 미안해라는 메시지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생의 시험 탈락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절망감이나 고립무원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거나 앞으로는 내가 실패한 상태로 계속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경고신호를 보내는데 들여다보고 들어보고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사망자 중 자살자의 비율은 27%, 이 중 20, 30대 청년의 비율도 상당합니다.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주변인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순창에서 열리는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가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강행돼 선수들의 건강을 무시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주최 측에 경기 시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인 한국초등테니스연맹은 이에 대해 더위가 최고조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경기를 중단하고 이후 경기 역시 실내에서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정 지역이라는 전라북도인데 미세먼지가 유독 심해 원인이 궁금했을 텐데요.
이웃 충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북의 무려 13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밝힌 지역별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몰려있는 충남이 전국 배출량의 27%를 차지한 반면 전북은 가장 적은 2%에 불과합니다. 총 배출량으로는 13배, 먼지 배출로는 12배까지 충남과 차이가 나지만 정작 미세먼지 농도는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충남과 인접한 익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라는 점은 자체 원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주를 이루어야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익산에는 그러한 사업장이 없습니다.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까지 나서 실시한 미세먼지 발생원 조사 결과 중국발은 34%에 불과한 반면 국내 원인이 절반 이상으로 밝혀진 상황. 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충남의 원인이 최대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시, 도 경계를 가리지 않고 넘나든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북북서풍 위주의 기후 특성상 수도권보다 남쪽의 전라북도가 충남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풍상측 위치를 보게 되면 결국 충청남도 쪽의 해안가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 뒤 충남의 미세먼지는 15% 감소한 반면 익산은 37%가 줄었습니다. 결국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충남과의 연관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조사와 검증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개최한 2차 기업인 간담회에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 마련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주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태권도 4개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명품 콘텐츠가 개발되면 답보 상태인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대학 총장 선출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직선제로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도 도내에서도 직선제로 총장을 뽑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정부 정책에 따라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선제에 반발했던 총장 후보자의 전력 등을 문제 삼아 3년 가까이 임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발령을 내주지 그동안 안 왔잖아요. 총장이 없으니까 학교 전체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그동안 따랐고. 이런 가운데 대학들이 총장 선출을 직선제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간선제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안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총장 선출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점도 직선제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총장 선출 앞둔 군산대의 경우 교수평의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직선제의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차기 총장 선출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한 전북대 교수회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직선제의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전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야말로 당장 폐지되어도 마땅한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제도를 새로 마련해서 이화여대에 이어 제주대가 직선제로 총장을 뽑기로 한 가운데 대학의 자율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기전대는 위안부를 부정하는 동영상 감상문 요구 파문과 관련해 구직자의 합리적인 주장 여부를 판단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주제를 원자력 폐지로 바꿔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을 자질 검증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코레일 측이 소녀상 건립을 수용했다며 광복절인 다음 달 15일 익산역 광장에서 소녀상 제막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고객 이동 불편 등의 이유로 역전 광장에 소녀상 건립을 반대해왔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는 내일까지 제19회 전주 명품 복숭아 축제가 열려 직거래 장터와 축하 공연,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복숭아 축제는 전주 복숭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지역 농가가 소통하는 문화 관광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6-C 전북지구 총재 이취임식이 오늘 전주 호텔 르윈에서 각계 인사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제40대 신임 정성길 총재는 겸손한 봉사라는 주제 실현을 위해 봉사 현장에서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군산조선소 정부 대책에 대한 여론을 전하고 재가동을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이서 휴게소 부근에서 66살 권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짐칸에 실려있던 설탕 포대가 쏟아져 도로가 3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가 갑자기 터지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2건으로 86%인 19건이 주치자에 의한 폭행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소한 몸싸움과 폭언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견인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단속합니다.